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근의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의 분리가 어려운데요. 뭐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면서 푸시면 돼요. 자, 근의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빠르게 설명 한번 하긴 했지만, 자, 첫 번째 이제 실근의 부호가 주어질 때, 실근의 부호. 자, 실근의 부호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두 근을 우리가 알파, 그다음에 베타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알파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베타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두 개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뭐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커야 되겠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 했을 때 곱해도 0보다 크죠? 둘 다 양수니까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요. 알파하고 베타가. 그치?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두 개의 근이니까 결국 뭐를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죠. 그치?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뭐라고 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클까요? 크거나 같을까요? 그쵸. 크거나 같습니다. 왜?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저쪽 공에서. 따라서 세 개까지 이렇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 두 근이 나왔다. 그러면 합, 곱, 그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하나의 근이 양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먼저 하자. 책에 나와 있는 그거 먼저니까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두 근이 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0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크거나 같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왜? 여기에서 양수 두 개가 같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음수 두 개면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 있죠.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서.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그죠?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부호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없죠. 왜냐면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크기를 알 수 없어서 뭐 할 수 없다? 얘네들을 더했을 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뭐만? 알파 베타가 뭐 하면 돼?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치? 판별식 D는 뭘까요? 두 개의 근이니까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0보다 크다는 우리가 안 찾아도 됩니다. 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가 2차 식에서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란 말이지. 근데 곱이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작겠죠. 그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A와 C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판별식 D를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치? B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이니까. 근데 AC가 부호가 다르대. 그럼 A와 C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양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뭐 같다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결국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같을 수는 없어요. 그치? 왜냐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결국 0보다 커지는 거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당연하게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D는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 없고. 자, 그래서 실근의 부호가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 실근의 부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 준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와, 뭐 생각해 주면 돼? 판별식 D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했을 때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판별식 D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문제들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근의 부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근의 부호를 보고서 걔네들을 더했을 때, 곱했을 때 판별식 D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얘는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부등식에서의 근의 분리인데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분리인데 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뭐 할 때? 두 근이 P보다 클 때. 얘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두 근이 주어졌는데 P보다 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식을 먼저 쓰자. 식을 먼저 쓰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또는 얘가 0보다 클 때 뭐가?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만 생각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썼어야 돼.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분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떻게? 이 조건에 맞게끔. 자, 두 개의 근이 존재하고요. 그 근이 P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나왔어. 그러면 반드시 X축과는 몇 번 만나야 된다? 두 번 만나야 되겠지. 그 다음에 P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두 개의 근이 여기일 거야. 알파와 베타가. 그럼 P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두 개의 근이 나왔잖아. 두 번 만났다.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두 개의 근이 나왔다. 두 근. 판별식 D가 뭐하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가 없죠? 두 개의 근인데 그 두 개의 근이 같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함수값 생각하라고 했죠. 함수값. 어떤 함수값?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치?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F에 X 대신에 뭐 대입했을 때? P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뭐보다?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뭐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 생각해야 돼요? 대칭축을 생각해야 돼요. 대칭축. 대칭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치? 대칭축이 지금 여기 있는데 뭐보다? P보다 커야 되죠.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구해야 돼?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P야. 얘가 뭐보다 커야 한다고? P보다 커야 한다고.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자, 마이너스 2a분의 1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이차함수에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a의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의 x 플러스 얘 반절이 들어가면 돼. 2a분의 b의 제곱. 그럼 얘 전개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a제곱 b제곱이 여기에 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얘 곱해주면 플러스 c 마이너스 4분의 a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형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y좌표가 돼요. 꼭지점의 xy좌표. 그죠? 얘를 통분하게 되면 뭐가 나와? 판별식이랑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꼭지점의 이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대칭축이 된다며. 그죠? 그럼 대칭축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를 항상 지나야 되겠지? x축과 뭐 할 거니까? 수직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칭축의 방식을 어떻게 쓰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썼어요. 중3 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지금 우리가 근해 분리를 할 때만큼은 얘를 아셔야 돼요. 대칭축의 방식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기 근해 분리를 할 때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이야. 대칭축의 방정식. a가 의미하는 건 x제곱의 개수, b는 뭐냐면 x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아야만 뭐를 근해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모르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2a분의 b 반드시 잘 적어두시고 외우세요. 아니 외우기 싫으면 방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두근이 뭐보다 이제 p보다 다 작을 때 두근이 p보다 저번 시간에 이거 했죠? 한번 싹 다 했지? 끝까지. 그죠? 빠르게 하긴 했지만 p보다 작다. 자 그러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아리나? p보다 작게 그리려면 이렇게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줄게. 그치, p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 두근이 이거일 거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쵸,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두 근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뭐보다? p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다음 두 번째 함수값 생각하라고 했죠?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은 어떻게 돼? 다이야? 함수값 F P 작다. 크다. 크다. 위에 있잖아. 하나 더 하자. 세 번째 대칭축의 방식이 어떻게 돼? 대칭축 가이 이거야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똑같아. 얘도. 얘는 크다. p보다 뭐 해야 돼? 크다. 작아야죠? 작다. 왼쪽이 좀. 안 말을 잘. p가 크다. 그렇지. p가 크다. 이렇게. 그죠?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그러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게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 다음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p는 여기 있겠죠.
얘는 좀 쉬워요. 의외로. 뭐만 해주면 돼? FP가 뭐 하기만 하면 0보다 작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왜냐면 0보다 작고 FP가 0보다 작다라는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축 이렇게 있을 때 FP가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얘를 항상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치? 그러면 결국은 뭐를? 두 개의 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찾아도 얘만 찾아주면 끝난다라는 거지.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두 근 사이에 있대. 얘가 제일 조건이 까다롭죠? 두 근 사이에 PQ가 있을 때,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때.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마찬가지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X축이 있고요. 자, 먼저 얘네들을 그려놓고 시작하자. 두 근 인지하게끔. 이렇게.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Q 이렇게. 그러면 P가 당연히 뭐보다? Q보다는 작다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포맷은 똑같아. 뭘 찾는다? 판별식 찾고, 함수값 찾고, 그 다음에 뭐 대칭축 찾으면 얘도 끝나는 거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딱 적용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선생님 얘는 왜 두 가지 안 합니까? 어차피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얘도 만약 헷갈리면 그냥 다 찾으면 돼. 그럼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가희야? 뭐 찾아줘야 돼? 판별식 판별식 D가 크다. 크다. 같아야 돼요? 그죠? 같아야 되죠. 다음 두 번째. 또 뭐 찾아야 돼? 함수값 그치, 함수값. 자, 함수값 여기 있네. 함수값 여기 있죠. 그럼 F, P는? 크다. 그치,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 다음 FQ는? 크다. 그쵸,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얘가 하나 크다, 얘가 하나 작은 게 아니야. 그래프를 봐가면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 세 번째, 또 뭐 찾아야 돼? 가희야?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b지. 대칭축. 어디와 뭐 사이에 있어? PQ 그렇지, pq 사이에 있다.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p하고 q의 부호가 중요하죠. 그치? q가 크면 q가 여기 있을 거야. 아니 뭐야? p가 크면 여기 있겠지. q가 여기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다 상관없이 뭐 한다?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뭐를? 세 가지만. 뭐?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반드시 뭐라고? 얘네들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얘네들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얘네들 외우면 머리 깨진다. 알겠지? 그거 말고 외울 거 많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과 함수값, 그 다음에 대칭축을 생각한다라는 거지. 왜? 촬영 안 됐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뭐 한다? 그 조건에 맞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볼 수는 없지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21번.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두 근이 모두 음수. 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나왔어. 가희야. 그러면 세 가지 해야지. 뭐 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 먼저 해보자. 판별식이 두 근이 나왔잖아. 그거나 다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값 그거는 근해 분리할 때 어떤 하나의 x값들을 줬을 때 걔보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아니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 근이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근. 얘네들은 뭐인 거야? 어떤 값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얘네들은 두 개의 근을 준 거야. 두 근이 음수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뭘 생각해 줘야 돼? 얘도 세 가지였지. 판별식과 하나 또 뭐였어? 두 글이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근각에서의 관계 어떻게 돼? 그때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 친구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는 누가 보면 여기 뭐 천장에 또 날려가고 있어. 나 그때 웃음소리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때는 충격. 아니 그때랑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왜? 지금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찾아줘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두 개 다 뭐니까? 두 개 다 음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은 가이야. M 플러스. 아니. 두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두 개가 음수일 때는. 양수. 그렇죠, 양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이 세 개 찾아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죠. 이제 자, 판별식 D인데 지금 x의 개수가 짝수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찾아보자. 가이아 짝수 판별식. M 제곱 m-1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하나 풀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두근의 합. 가이아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M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 M 플러스. 그렇지, m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지금 얘네 세 개는 다 뭐 해야 돼?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주면 돼? 공통인 범위. 그죠? n까지 찾아보세요. 얘네들은 어렵지 않죠? 1차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니까 얘 2차식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 저번 시간에도 엄청 뛰쳐나가길래 뭐 급한 일 있는 줄 알았더니 나가자마자 친구한테 가갖고 잠깐. 하지마. 중요한 건 다 들었어. 나만 들은 게 아니야. 가희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유, 힘들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손부터 아프네. 다 나왔어요? 지훈이 앞에는 과제 돼 있더만 뒤에 왜 남겨놨어? 왜 조금씩 맨날 남겨? 다 해버려. 아린. 네. 시험 봐야 되는데. 반 친구들 싹 봤는데. 아하.
한번 시험을 봐야지. 객관적인 시험으로. 가야 울어? 또 힘들어? 네. 자 22번. 아 다 먼저 찾아보자. 자 얘는 어떻게 나와 해가? 은지야? n 마이너스 n-4? 아 해요. 어. n은 4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그렇지.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 얘는 m은 1보다 크다. 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면은 4보다 크다가 공통인 해가 되겠네요. 맞나? 그죠? 아 갖다 뺐다.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 다음 22번. 이게 근의 분리야 가이야. 자 두근이 1보다 작대. 자 그러면 함수는 쌤이 그릴게. x제곱에서 1이죠? 그치? 두 근이 존재하니까 쌤이 지금 x축과 두 번 만나게끔 지금 그린 겁니다. 1은 가이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1번 2번 3번 1번. 아 2번. 3번. 다 얘기하지 1번. 다 얘기하지 뭐. 아 2번이죠. 2번인가? 3번인가? 2번. 3번 아닌가? 3번이요. 아 3번이지. 1이 여기 있어야죠. 두 근이 여기 있잖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 그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왼쪽에 있어야지 두 근이. 자 그러면 가이야 첫 번째 뭐 찾아줘야 돼? 판별식. 나갈 때 힘들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맨날 시켜야 되겠어. 뭐라고? 판별식 D가 크거나 같다. 그치 크거나 같다. 난 두 번째 함수값. 함수값 뭐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 F1. 그치. F1은 잘만 하면 뭐 그거 하는 거지? 엄살 부리는 거지? F1은 맞죠? 나야 모르지. 뭐야 갑자기 뭐 프레시가 터져. F1은 어딨나 봐봐 그래프에서. 크다. 그렇지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칭. 그렇지 대칭축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분의 A분의 B. B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지.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 지금? 중간에. 중간. 그치. 어디든 중간에 있겠지 뭐. 그 0보다 작다. 0이 어디 있는데? 내 눈에는 0이 안 보이는데. 1보다 작다. 그렇지 1보다 작아야지. 1을 괜히 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 3개 풀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짝수 판별식 하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하면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하고 F1은 X에다가 1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1 쭉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그 다음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B는 A가 몇이야? 1 X제곱의 개수니까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K 대입하면 2분의 2K 이렇게 되겠죠. 얘가 1보다 작다. 당연히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뭐 해야 한다? 공통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 여러분들 그 뭐야 밑줄 그려놔야 돼. 두근 1보다 작다.
그리고 두 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1번 찾기 쉽겠죠? 그다음 1보다 작다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거 물어봤나? 혹시 중3 동생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지? 여러분 지금 고1이 17인가? 17 맞아? 중3이면 16이야? 아 큰일 났다. 나이 너무 많이 먹었다. 다 나왔나요? 자,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되네?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아니지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이지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 아니지 아이 바보다 암산도 못하네 이렇게 되겠다 아니다 노세스 노세 얘는 그러면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그럼 얘 해가 어떻게 돼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죠 난 뭐보다 잡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k가 3보다 아니 1보다 작죠 풀어주면 그 다음 얘는 k가 얘는 1보다 작네요 그죠?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인 범위니까 다음 뭘까요? 얘네들이 1보다 작아 그러면 1보다 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공통인 거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k 범위가 세 개 다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자 23번 별표 23번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보기 전에 지금 x 4제곱이 나와 있고 잘 봐야 돼. x 제곱이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인수분해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x 4제곱이 나왔고 x 제곱이 나와 있고 상수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했어요? 얘는 x 제곱을 뭐 해준다? 치환해줍니다. 이렇게 치환해줘야 돼. 치환. 자 그러면 x 제곱이잖아 a가. 그럼 항상 얘는 0보다 뭐 할까?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죠? 근데 a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x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으면 안 됩니다. 0보다 커야 돼 a는 항상.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치환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ma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야? 과연? 치환한 식에서의 두근 너의 센스를 보겠어. 3 아니 찌근하는 게 아니고 센스를 보여주라고. n A1하고 A2 그거 말했어요. 이거 말하려 했대.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근이 A1하고 A2인 거야. 그 말은 A1하고 2를 붙인 이유는 두 개가 다른 근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무튼 A야. 이 두 근의 해는 A라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했어? 0보다 크다고 했네? 그럼 A1도 0보다 커야 되겠죠? A2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두 개의 근이 다 뭐 한 거야? 두 근이 모두 그렇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야. 이렇게. 그죠? 자, 두 근이 모두 나왔어. 가희야. 두 근 나왔어. 뭐 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 D는 0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될까 안 될까? 크다. 왜 크다고 해야 돼 그러면? 제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왜 안 돼? x 제 어, 4제곱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여기서 이제 알려줬지. A가 0보다 크다. 0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D가 0보다 같으면 안 돼? D가 0이면 왜 안 돼? 그러게.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기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자 봐봐. 자 우리가 2개의 근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의 제곱이 2, x의 제곱이 4 이렇게 나왔어. 2개의 근을 구했을 때. 그럼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a니까 x의 제곱이 뭐 중근이 나왔어. 3이라는 중근이 나왔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근은 뭐야? 몇 개밖에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밖에 안 되니까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근이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음수가 또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실근에서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2개 다. A1하고 A2가.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실근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같으면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 가희야? 두 근이 모두 양수야? 함수. 그거는 어떤 분과 배수의 관계. 그렇지. 근각의 생각하면 어떻게 돼? 양수. 그러니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렇지. 잘하네. 세 번째 한숨 쉬, 야 한숨 쉬는 바람이 여기까지 온다. 두 근이 양수라고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래. 끝. 그럼 세 개를 공통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m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아이야? 두 분의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M. 그렇지. 마이너스 m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m의 공통인 범위 찾아줘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근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딱 3가지씩만 찾으면 돼. 알리나, 네. 남아서 과제를 할래? 남아서 시험을 볼래? 과제를. 그래, 과제.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는 뭔가요? m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죠. 맞나? 그래서 공통인 범위니까 예. 좋다.
자, 오늘은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자, 보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니, 거기 보자. 자, 여기 어디야? 그 151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면 좌표 중에서 우리는 먼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자, 맨 처음에는 이제 평면 좌표가 나와요. 평면 좌표는 이제 x축에 있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 그다음에 무게중심, 뭐 중점,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냥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인데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간단하게 쏘기만 하면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한 점이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는 거?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거 말고는 실은 어려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원에 대한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 원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점, 중점이 되는 거지. 중심, 원의 중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점이 중요한, 그 거리가 중요한 거야.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원의 방정식에선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거의 한 80%는 끝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은 말 그대로 뭐 어떤 게 나오냐면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봤지?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뭐 점 대칭, 직선 대칭,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제일 마지막인 12.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았나? 제일 마지막에? 하이패스 할 때? 그래서 도형의 이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개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좌표인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뭐한다?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에 x좌표가 x2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2-x1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 y좌표는 y2고 여기에 y좌표는 y1이거든요. 따라서 이 길이는 y2-y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결국 l의 제곱은 뭐와 같아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죠. 따라서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l의 제곱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l을 구하고 싶거든. l. 따라서 l은 어떻게 돼? 루트 씌워주면 돼요. 루트. 그래서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을 구해주면 된다. 그죠?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해보자. 옆에 있는 걸로 해볼까? 수직선에서 거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A좌표가 2,-1. 지금 문제는 몇 번이냐면 1042번. B좌표는 3,1에. 선생님, B가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거리 구하는 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거리 루트 어떻게 돼?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뺄 때 제곱해주니까 몇? 3의 제곱. 따라서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 풀어보자. 유형 1번. 오늘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들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날 때가 얼마나 시끄러워. 자, 1번. 자, A가 3,3이고요. 그 다음에 B 좌표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1에.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 가이야. AB 거리, 3분 거리. 3
3 먼저 루트 3 3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a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잖아. 제곱 그렇지. 다음 y좌표 5 그렇지. 5의 제곱. 얘가 몇이다? 5 루트 2다. 얘 풀어주면 a 값 구해줄 수 있겠죠. 그치? a 값 구해봅시다. 자, 그리고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거기 그리고 밑줄 쳐보세요. 모든 a 값의 합.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직 정리도 안 했어. 정리할 가치가 없어서요. a에 관한 2차 방식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 다음 몇일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4가 됩니다. 왜? 상수값은 필요 없죠. 그치? 이해돼요? 응. 그래서 모든 a를 구하라고,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얘는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막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의 공식을 할 거야? 아니,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봐서 두근의 합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야 한대요?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 2번 가보자. 자, 거기 밑줄 쳐보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A, B. 그러니까 P, A, B까지 A에서부터 P까지,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밑줄 친 거에 밑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AP는 BP다. 또는 뭐 PB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선생님이. PA, B가 Y는 X 플러스 위의 점이래. 위의 점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그렇죠. 대입해야 돼. X에다 A 대입하고 Y에다 B 대입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B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버려. 그럼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A, A 플러스 1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B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면 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가이아 AP 거리 3번 길이 1 마이너스 아니 루트 무조건 루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 인데 B가 A 플러스 1이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AP. 그 다음 BP는 가이아 BP 루트 5 마이너스 A 그렇죠. 제곱 제곱 플러스 2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네. 제곱. 그렇죠. 그럼 얘 풀어주면 A가 나오겠죠. 그지? 풀어보세요. 맞아. 다 됐나요? 문제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지금 좌변, 우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2a제곱 2a제곱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얘 이항하면 4a는 16? 그럼 a는 몇이야? 그죠? a는 4니까 b는 5. 여기다 대입하면. 그죠? 아니지. b가 몇이니? 아니지. 아니다, 바보. 왜 이거 4 나오냐? 2a제곱 4a. 내가 계산 잘못했나 보다. 암산. 2a제곱 25. 이거 잘못했는데 안 되네. 여기서 잘못했구나. a 플러스 3제곱이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그러면은 여기가 좀 되네. 플러스 6a 마이너스 2 플러스 4a. 그럼 답이 되나? 답이 되겠다. 이렇게 a가 1 나오네. 1. 네. a가 1, b가 2. 다음 3번으로 가보자. 자, 3번은 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봐야 돼. 눈으로 직접.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걸 찾아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취할 때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경우가 절대값이야. 더해지면 안 돼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야 돼.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의미하는 뭘까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얘가 되는 거야. 왜?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거죠. 그지? 얘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원점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얘는 뭘까?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거. 얘도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뭐하고 뭐? A, B와 뭐 사이의 거리가 될까? 1, 3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어떻게 되는 거야? A, B를 좀 살짝 줄여보자. 자, 얘가 0,에 0이 있고 여기가 뭐라고? 1,3이라고 해보자. 아니? 위에다 그럴까? 비슷하게 1,3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A, B가 여기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는 원점으로부터 A, B까지 거리니까 이럴 거고 얘는 A, B하고 1,3까지 거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근데 문제 보세요. 그거에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있네. 자, 그러면 봐봐. A, B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A, B까지 거리 A, B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A, B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 B가 어디 있냐? 라는 게 아니고 그 값을 구하라며.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값의 최소값이니까 원점 0,0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지. 다시 얘는 뭐라고? 원점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라고. 얘를 이제 여기를 이제 A, B라고 하면 안 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 B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이 A, B까지의 거리라고 얘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 앞에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 B에서부터 어디까지? 1,3까지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항이 되는 거지. A, B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니까. 근데 그거에 뭐가 돼야 된다고?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 직선 위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B가 여기 있었으면 원점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에다가 A, B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값이 더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노란색 직선 위에 A, B가 있어야만, 직선 위에 있어야만 결국 뭐가 된다?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겠지. A, B가 저 직선을 벗어나는 순간 값은 다 어떻게 될까? 훨씬 더 커지겠죠? 노란색 직선에 있을 때보다 A, B가. 이해돼요? 따라서 얘는 원점에서부터의 A, B까지의 거리, 얘는 A, B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결국 원점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